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수리논술에 대한 총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리논술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대학별 출제 범위와 실제 출제된 내용, 출제 경향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또 교과 반영 방법, 그리고 약수령대학, 의치한약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나는 이 대학 지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정해 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작년 경쟁률하고 나는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각 대학별 논술의 경쟁률을 정리해 봤는데요. 부산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빼고 대부분 300대 1을 넘어가서 어디가 더 높고 낮은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고, 일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보통 인서울 안에 있는 인지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높고, 수능 후에 시험 보는 대학일수록 높고, 서울에서 떨어진 수도권일수록, 그리고 지방권일수록 경쟁률은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쉽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그럼 작년 경쟁률 보실까요? 100대 1 이상은 의치한약수 계열인데 부산대, 의예, 약학, 한의학만 100대 1 미만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연계열에서는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가 매년 탑3로 서로 1등을 번갈아 가면서 차지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고요. 특히 서강대는 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서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가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140대 1, 또 인기가 조금 낮은 모집 단위는 90대 1 정도고, 한양대,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도 인기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140대 1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또 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떨어진 학과는 80대 1 이 정도 수준으로 안착하고 있고요. 성대도 마찬가지. 중앙대가 최근에 경쟁률이 매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과학논술을 폐지하면서 중앙대도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으로 학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50대 1에서 80대 1 사이가 서울과기대, 아주대도 원래는 한 35대 1 정도였다가 작년에 60대 1까지 경쟁률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대학교는 가천대를 빼고는 전부 다 수능 전에 시험 보는 대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전에 시험을 보면 낚일까봐 걱정해서 안 쓰고, 수능 전에 준비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안 쓰는데, 여러분이 지원 가능하고 준비 가능하다면 수능 전에 한 대학 정도는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수령 대학들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권, 연대미래, 부산, 경북, 홍대, 세종 이런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들이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술대학을 어딜 쓸 거냐도 이런 경쟁률을 보고 써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남도 가고 싶은 대학이고, 내가 지원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은 남도 불편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술대학을 지원하고 결정할 때는 조건이 까다로운 대학을 선택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서 말이죠. 이번 적정한 지원 가능권은 8월 말쯤에 여러분에게 논술 지원에 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는 시점이니까 어느 대학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를 따질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100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 6월 평가원에서 수학의 100분위 성적이고, 여기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 대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걸 결정하면 좋겠고, 우리 학생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100분위로 한 75% 정도 원점수로 60점 정도 되는 학생이 나는 연대, 고려대, 한양대 논술 공부해 볼 거야. 이거는 정말 심한 오버라는 거고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자료들을 만들어 봤는데, 이 자료대로 지원한 학생이 가장 합격을 많이 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까지 다 잘하는 학생은 요 정도 대학군, 미적, 확통을 잘하는 대학은 이 대학교, 미적까지만 잘하거나 수학 원투만 잘하는 학생들은 요런 대학교들을 선택해서 논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약수령 시험은 올해 신설된 상명대 등의 대학을 빼고 나머지는 작년에 문제의 난도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 가천대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하면 여기 모든 대학의 논술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고, 시험의 난도만 살짝 높고 낮음만 다르지 수능 유형의 문제로 출제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수리논술에 관한 조언들을 맞춰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상담 시에 많이 하시는 질문,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리논술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도 새로 유입된 분들은 또 논술에 관해서 잘 모르시고 궁금한 것들이 많은가 봐요. 첫 번째는 논술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이 글을 쓸 때는 6월 7일이고 지금은 6월 27일이니까 딱 20일 정도 지나서 여기에 수능도 140일, 한양대 중앙대 논술도 140일, 150일이 안 남았죠? 홍대 시립대 논술은 이제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석 달 남짓 후에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해야 될 시기가 지났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빨라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가시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논술로 대학 합격 가능할까요? 우리의 성적이 이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에 대안이 있는 분들은 그 전형을 선택하세요. 보통 논술 전형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은 다른 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낮거나 불투명해서 논술로 지원을 하고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논술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열심히 가시면 되는 거지, 이 귀중한 시간에 합격 가능성을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길이 있으니 열심히 가다 보면 합격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정시나 논술은 합격 가능성이 누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시는 경쟁자가 옆에 없으니까 왠지 더 쉬워 보이고 달성 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 정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과목을 다 잘 봐야 된다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번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논술 전형이 더 확률이 높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요즘에 의대 논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학원에 의대 논술 테스트를 받으러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의대는커녕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도 안 되고 중위권 대학도 안 되고 하위권도 될까 말까한 그런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대 논술을 해보고 싶답니다. 의대가 많이 뽑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발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시 6장도 정말 아까운 기회거든요. 한 장을 확률이 낮은 곳에다가 툭툭 던져버리면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모든 입시가 끝나고 나서 후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의대 논술 공부를 실행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매우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학원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 3등급인데 연대 논술에 합격했대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합격했다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소에 수학 3등급의 학생이 연대 수리논술로 대학을 합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굳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평소에는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수능날 한 줄 밀려 써서 3등급이 나오고 실력은 원래 1등급 이상으로 원점수로 90점대의 학생이라면 이런 학생은 합격할 수 있죠. 근데 평소에 수학 3등급이 연대 논술에 합격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문 논술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논술에서 합격자는 정시로 갈 대학보다 한 2계단 정도 위의 대학을 가는 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지, 정시로 인서울을 못할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허황된 꿈 꾸지 말고요. 아까운 수시카드 한 장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반대로 수학이 출중하고 다른 과목이 4, 5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라면 꿈꿀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합격한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다면서요. 제가 10년 이상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사실인데, 대학교의 출제 경향이라는 건 외적으로 몇 문제를 내고 제시문을 얼마나 활용하고 이런 그런 특징의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의 논술 문제를 한 4, 5개년 정도 큰 흐름을 바라보면 계속 문제는 변하고 변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출제 경향을 제대로 딱 파악하고 올해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를 예상하는 일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걸 출제하더라도
어느 과목을 출제하더라도 잘 풀 수 있도록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한 대학에 특정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대학의 수준별로, 예를 들면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연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의 문제를 고르게 연습하는 게 시험날 어떤 게 나오더라도 기본기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의외적인 출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학생이 결국은 실제로 시험에서도 합격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수리 논술에 관한 얘기들은 다 마쳤습니다. 8월쯤에 논술 지원에 관한 수시 원서 접수에 관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영상 앞에 수리 논술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논술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